1번 인스타, 유튜브, 페이스북, SNS는 여기저기서 다 문제라고 합니다. SNS가 생기면서 부자들이랑 비교하고 우울해지고 릴스나 쇼츠를 보면서 도파민에 중독되고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진만 찍고 매일 SNS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개인정보까지 빠져나간다. 근데 SNS도 사실 우리 필요에 의해 생긴 거고 그래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SNS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번 SNS의 장점. SNS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연결, 일상을 공유하고 정보를 확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친구, 친척, 그리고 또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되고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개인 브랜드나 또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음식점을 하시거나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SNS 필수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SNS를 통해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하고 패션에 대한 정보, 여행지에 대한 정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 내가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사진을 올리면 내 삶을 기록하고 추억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점은 최대한으로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알람을 끄고 시간을 정하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SNS에 알람을 끕니다.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저는 카톡까지 모든 알람을 꺼놓고 들어가야만 알람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아니 근데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 급하면 전화나 문자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알람을 끈 지 5년, 10년 된 것 같고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야구 경기를 보거나 이럴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SNS들은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알람이 떠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어플 속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알람으로 어플에 들어갔지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람을 다 꺼주시면 SNS에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니면 자기 전에 1시간. 그래야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책 볼 시간에, 놀 시간에 거기에 충분히 몰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끄고 시간을 정한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무의식적으로 SNS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번, SNS는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다. 계정 분리. 우리가 언제 SNS를 올리나요? 보통 어디 좋은 데 갔을 때, 아니면 어디 비싼 밥집 갔을 때, 아니면 좋은 호텔 갔을 때, 그럴 때 뭔가 SNS를 올리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그들의 하이라이트를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예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계정과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계정을 분리를 해서 저는 이렇게 퇴사를 했기 때문에 예전 친구들과의 SNS 계속 보다 보면 저는 이제 벌이가 없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벌이가 있으니까 삶을 계속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계정은 따로 두고 가끔 들어가서 이제 소통하는 용어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연락을 할 거면 인스타가 아니라 전화나 카톡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용 계정과 일상용 계정을 따로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5번 롤모델 팔로우하기 계정 분리 2. 이렇게 계정을 분리했을 때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일상용 계정에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롤모델들을 저는 팔로우 해줍니다. SNS를 비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배우고 싶다, 유익한 계정들을 팔로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SNS를 단순 시간 소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얻고 동기부여를 얻는 데 쓰는 거죠. 너는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 5명을 저는 롤모델들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점점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상용 인스타 계정에는 제가 좀 좋아하고 배울 점 있는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뒀습니다. 6번 소비자에서 생산자 되기.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SNS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와 블로그로 이렇게 글을 읽고 생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작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글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내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공유하면 SNS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산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들을 팔로우해서 그들을 따라서 나도 생산 활동을 하는, 이렇게 SNS의 순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보자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7번, 도구는 쓰는 사람 나름. 이 SNS도 망치, 못 이런 것처럼 사람이 쓰기 위해서 발명된 도구잖아요. 망치로 우리 손을 내려치면 아프지만 망치로 못을 받고 유용하게 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듯이, 이 SNS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파민 중독이니 SNS 디톡스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SNS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삶의 도구인 SNS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